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연설 내용도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FTA 얘기를 할 거다, 동맹 얘기를 할 거다, 많은 추측이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할애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나가시는 모습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북한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면 악당 체제, 잔혹한 독재자, 종교적 이단 집단, 교도국가 이런 말을 쏟아내면서 김정은이란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저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네. 북한 체제를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이다라고 북한 체제를 규정하고 그 북한 체제가 미국의 의지를 시험할 경우에 가만두지 않겠다. 미국은 힘에 의한 평화로 그 위협을 제압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냈습니다. 예. 김정은이라는 단어를 한번 썼습니다. 한번 썼나요? 김정은이라는 걸 부르면서 우리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 당신들이 유약하다고 봤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틀리다. 우리는 당신들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 그랬다면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나라는 다 잘 안 됐다. 그런 길을 걷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냥 인권 문제에서를 짚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례를 구체적으로 내가 북한 내용을 굉장히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자세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아주 놀라운 연설이었습니다. 마치 그 한편의 한미 동맹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쫙 수술하는 서사시 같은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특히 One People, Two Korea, 하나의 민족이 왜 두 개의 체제로 나눠졌는가. 그리고 자유가 여기에서 멈추고 정의가 여기에서 멈추고 휴전선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이 약속했던 낙원이 아니라 김정은의 시대는 지금 지옥이 되었다. 그런데 다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또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위협하고 있고 이런 시험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런 경고와 함께 그러나 그 경고보다도 지금 그 한미가 동맹을 맺었던 관계 그리고 한반도에서 두 가지의 그 세상, 두 개의 세상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룬 위대한 어떤 경제적 기적과 또 민주주의의 성과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을 그냥 극찬을 하면서 또 북한 사람들이 당하는 아주 참혹한 고통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내용이고요. 마치 우리나라 현대사 교과서가 될 만한 왜 두 개의 나라에서 처음에 분단되기 전에 한국 전쟁 전에는 똑같은 수준의 나라가 한 나라는 이렇게 번영을 하고 자유롭고 대통령을 자기들이 뽑고 운명을 국민 개개인의 국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나라가 되고 한 나라에서는 무려 70일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제일 등급이 낮은 사람들부터 굶어 죽는 이런 끔찍한 체제가 되어나 이런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연구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지금의 북한을 아주 깊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거시 연구와 미시 연구라고 하는데 오늘 연설은 정말로 대단하게 거시와 미시가 다 어우러진 정말로 누군가가 잘 연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정체, 독재국가, 교조국가, 자기들의 정체를 외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알아나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적들이 세계에 더 많이 생기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잘 들으셨겠지만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발전하고 북한은 퇴행하는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꿰뚫고 있고 또 미시적으로도 지금 하루하루 북한의 인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북한이 어떤 무모한 그런 도발을 하고 있는지를 미국의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마 김정은이 이 방송을 분명히 봤을 거고 그 점에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야, 내가 모르는 우리 북한의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쉽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예. 네, 아마 오늘 연설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호소를 하는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사실 한미 FTA에 대한 그러니까요. 그런 언급이 있을 언급이 줄 나올 알고. 줄 알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딱 한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그렇죠. 맨 처음 발언에서. 군사협력과 그렇죠. 네. 군사협력과 통상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주 네.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해서 전 뒷부분쯤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을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만 해도 네. 이 균형 잡힌 한미 FTA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무역 수지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여러 가지 강력한 주장을 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나누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 협정을 개정을 해나가야 된다. 예. 여기에서 이 균형적인이라는 말에 저는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균형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사용할 때 무역 수지 적자를 얘기하거든요. 무역 네. 불균형. 이거를 해소해달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실은 균형 잡힌 협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고요. 구체적인 절차나 협상은 실무진에게 맡기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중에서 번영하는 한국 존재 자체가 북한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좀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제 밝은 길로 나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 되었고 예. 당신이 가는 길은 굉장히 어두운 골목을 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어두운 계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밝은 곳으로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멈추고 그다음에 총체적 그 비핵화를 이룬다면은 우리는 당신들을 역사에서 다시 밝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약속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로운 하나의 한국, 투 코리아제가 완 코리아, 그리고 안전한 한반도, 그리고 가족의 재회. 굉장히 우리 민족으로 뜻깊은 그런 그러네요. 약속들을 예. 김정은에게 제안한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무거운 얘기도 있었지만 잠깐 쉬어가는 말로 제가 이제 한마디 트럼프 연설의 한 구절을 언급하자면 트럼프 골프장에서 LPGA가 개최했는데 한국 선수가 우승했다 이런 골프 사랑을 또 뽐내기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문을 수정하고 있다는 자막을 네. 예,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을 수정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박상현 선수 이 올해 LPGA에 들어가자마자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크게 대서 어저께 신인인데 세계 1위. 그렇죠. 예. 박상현 선수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뉴저지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코스에서 네. 우승을 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골프를 그만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점을 예. 분명히 다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고 골프 한 게임 하면서 박성현 선수도 같이 또 하면서 한 수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정상회담 한국 1박 2일 순방 잘 된 것 같은데 그랬더라면 물론 그러면 시간도 좀 더 늘어났을 거고 예. 네.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오늘 국회 연설, 이 35분간의 국회 연설로 전체 1박 2일 정말 알차게 쓴 것 같아요. 왜 2박 3일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오늘 활용점정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국회 연설은 상당히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예. 남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예출 불가능하다.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저희 이제 뭐 반미 시위도 여러 가지 벌어지고 예.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욱하는 성격이 혹시 어떤 돌출 발언이라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활용 점정적에 예. 국회 연설을 하고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고 본인도 연설하기 전에 지켜봐라. 뭔가 깜짝이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SNS에 저렇게 글도 올려놔서 미리 지켜봐라 이렇게 네. 본인이 광고를 다 사우스 했더라고요. 코리아라고 써있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만찬 건배사 모두 발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미진진한 일이 있을 거니까 내일 알게 될 것이다 아.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거였구나. 네, 굉장히 국회 연설에서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새벽에는 또 DMZ에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그 익사이팅한 이벤트였구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DMZ 방문은 무산됐지만 국회 연설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다운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충실한 연설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시적 국회 연설 분석까지 잘 해왔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